자, 오늘 내가 뭘 들고 왔냐면 또 네옴시티야. 거의 또 홈시티 수준인데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내년 흐름까지 한번 짚어주려고 해. 뭐 안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마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지금 조금 주춤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 2023년에 2분기에서 4분기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테마주 중에 당연히 언급될 종목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네옴시티 뉴스 앤 이슈야. 자, 네옴시티 관련주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거는 올해 8월 중순쯤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8월 30일 네옴시티의 투자총괄 책임 미팅 일정이 알려지면서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자, 사막의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든다는 아이디어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등 향후에 양국의 협력 의지를 이날 다지게 된 거지. 그리고 여기에 사우디 빈살만 완세자 방한 일정을 조율한다는 소식에 한미글로벌이나 세아특수가, 한국종합기술, 현대로템 등이 이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어. 이때만 해도 관련주들은 글로벌 건설사,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면 되지. 자, 이 기사는 11월 12일 자료인데 바이든 G204 사우디 왕세자 회동 계획 없어라고 말했어. 사실 이미 사우디와 업무상 이 MOU를 맺은 기업들도 있었고 사우디가 2029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네옴시티는 무조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도 막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거는 사막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2029년 사우디 개최 확정과 빈살만의 행보를 조금 더 볼 거야. 자, 10월 4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 건설 중인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인 이 네옴시티가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됐어. 이는 서아시안에서 열리는 첫 번째 동계 아시안 게임이 되는 건데 빈살만 왕세자가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피해 숙청 이후에 이제 2016년부터 진행하는 이 비전 2030 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 네옴시티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거는 다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자, 이 동계 올림픽이 왜 중요하냐면은 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따낸 이유가 이 카타르가 2020년 월드컵을 따내면서 이제 중동의 맹주가 이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 빈살만은 꼭 필요한 프로젝트가 됐었다는 거지. 자, 이런 뉴스도 있었어. 사우디 빈살만 탈석의 꿈 접나?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재밌어. 접다가 접는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아무튼 사상 최대 규모로 꼽혔던 이 국영석유 기업인 아람코의 국내 기업 공개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사우디 정부는 IPO가 취소됐다는 보도를 약간 부정했어. 빈살만 왕세자는 2016년 4월에 사우디 개혁안 비전 2030을 발표를 했고 이 비전 2030의 핵심은 70%에서 80%에 이르는 사우디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줄여서 이제 경제 체제를 바꾸는 거였어. 그러려면 이 자금이 필요했는데 당시 빈살만 왕세자는 이 아람코를 상장하고 5% 내의 지분을 팔아서 조성한 군부 펀드로 이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성을 밝히기도 했었어. 그래서 모든 사우디 정부는 상황과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해서 이 아람코의 IPO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을 쭉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거는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대야. 그리고 네옴시티 그 다음까지 살펴볼 건데 자, 아까 이야기랑 이어서 말하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빠르게 이 원팀 코리아를 결성을 했지. 사우디 인프라 투자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 원팀 코리아는 사우디에서 큰 환대를 받기도 했었어. 원장관은 먼저 사우디 정부와의 공동 로드쇼, 그다음에 네옴 등 주요 프로젝트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이제 타진을 했고 공동 로드쇼 개막식에서 내가 방금 말한 이 사우디의 2030 비전을 비롯해서 대전환 프로그램에 찬사를 보냈다고 말했어. 자, 원장관은 이번 방문은 한국의 정부와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업이 한 팀을 이뤄서 사우디의 한국 기업이 가진 다양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홍보하고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이제 한 단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준 거지, 두 분이 만남으로써.
자, 그 결과 11월 17일 드디어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을 했잖아. 단 이틀 동안에 26개 프로젝트에서 이 40조 원에 달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어. 빈살만 왕세자의 이 오일머니가 한국 기업에 막 풀린다는 거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기업은 삼성물산, 현대로템 등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과 이 MOU를 체결을 한 거야.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이 대규모 MOU를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 활력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지. 방금도 말했지만 처음에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했던 관련주들이 그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고 했잖아. 그린수소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석유화학, 스마트파, 원자력 발전 등 정말 다양한 영역을 확대했다는 것을 이번 업무 영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파생되는 산업이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볼 게 이 파생되는 상품들이라는 거야.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이달까지 8개월 연속 무역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이제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당장 사우디가 건설하는 이 네옴시티 규모만 해도 5천억 달러, 약 66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건설, 철도 등 교통망, 5세대, 5G 통신 등 인프라가 엄청나게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람코를 통한 대규모 석유화학 투자라든지 원유 수급이라든지 그린 수소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이 사우디와 이란과의 갈등에 따른 이 무기술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국내에 좋은 이슈가 너무 많고 파생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는 지금 당장 걱정하기엔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해. 아무튼 그래서 이 정보통신기술 ICT 업계도 들썩이고 있고 네옴시티의 첨단 ICT가 접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미 중동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어.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제3의 시장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중동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이 불안정한 자원 수급을 안정화하고 고유가로 막대한 돈을 번 중동 시장을 적극 공략해서 주요 수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밝히고 있어. 이거를 보자.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670조 원 규모 네옴시티 신도시에 이어서 이제 1,300조 원 규모 세계 최대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밝혔어. 이제 공항까지 침투를 하는 거지, 이 빈살만 왕세자가. 그래서 이 석유 수출에 의존했던 기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 2030 이제 2030년까지 건설, 관광, 물류 등 다양한 사업을 키우겠다고 이 빈살만이 구상의 속도를 막 내고 있어. 진짜 욕심쟁이 아니냐고. 하긴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하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 빈살만이 수도 리야드에 이제 활주로 6개를 갖춘 초대형 공항을 만드는데 이 공항 이름이 킹살만이야. 나는 솔직히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계속 찾아보니까 킹살만이 맞더라고. 이렇게 보면 딱 감이 오지 않아? 자, 네옴시티를 인해서 처음에는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관련주가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며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수전, 항공까지 계속 테마주를 파생을 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네옴시티 재료만으로도 시장에서 엄청나게 재료가 많이 풀리고 파생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이미 미래 먹거리로 다룰 수 있는 게 정말 포인트라는 거지. 그럼 미래교통과 킹살만 공항 관련주 안 볼 수가 없겠지? 첫 번째는 기산텔레콤인데 이 지분을 81% 보유한 모피언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용 항행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20여 개 공항에서 이란이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태국 등 15개국에서 모피언스 장비를 활용 중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종합기술이야. 인천국제공항 에어사이드 시설 설계를 하고 있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조사 등 공항 분야 설계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덕신하우징이야. 건축용 자재인 데크 플레이트 생산 및 시공을 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점유율 30%를 기록하면서 업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 정리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네옴시티의 기대감은 아직 여전하다고 생각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 네옴시티 관련주를 걱정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인 거지. 왜냐면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한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사실 바로 꺼질 촛불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우디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의 핵심 미래항공 교통이라든지 공항 등까지 한국과의 협력이 기대감까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테마를 꾸준히 이제 확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관련주들에 대한 이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당장 없애기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
뭐 네옴시티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오늘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고 3, 4분기 시장은 네옴시티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네옴시티 건설 관련을 보유한 사람들은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보유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테마라는 긍정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파생되는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건설뿐만이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사실 실적을 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영상을 네옴시티 관련 찍은 것도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성장주를 공략 카드의 실적을 꾸준히 내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도 그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자, 이렇게 또옴시티를 오늘 나랑 공부해봤는데 오늘은 네옴시티에 파생된 거에 더 집중해서 영상을 봤으면 좋겠고 네옴시티 관련주는 우리 쌤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영상 끝까지 봤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옴시티 관련주 뿐만이 아니라 테마 다른 게 궁금해요 이렇게 싶으시면은 아이디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주